여러분, 혹시 이 소리 기억나세요? 슈? 네, 바로 그 소리. 한때는 삼성보다 멋지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젊음의 상징과도 같던 이름이 있었죠. 바로 스카이. 그리고 그 스카이를 만들었던 펜텍입니다. It's different. 이 카피 하나로 시장의 판도를 바꿨던 기업인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사라진 브랜드에 대한 추억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기술력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디자인은 삼성을 압도한다 이런 평까지 들었잖아요. 맞아요. 압도적이었죠. 매출도 조단이었던 이 거대 기업이 도대체 왜 또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공중분해되었는지 그 속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과거의 어떤 실패 사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펜텍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기술주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갈 목표는 명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재무적 통찰력. 재무적 통찰력이요? 네. 둘째는 화려한 껍데기와 진짜 경쟁력인 생태계를 구분하는 안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부채로부터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방어기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열었던 지점, 펜텍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2001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당시 펜텍이 10년 연속 적자였던 현대큐리테를 인수해요. 이건 뭐 정말 모두가 말리는 도박을 감행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죠? 그게 바로 펜텍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박병엽 부회장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술은 있는데 주인이 없을 뿐이다. 대단한 자신감이었네요. 엄청난 자신감이었죠. 그리고 그 자신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모두가 망할 거라고 했던 회사를 인수하고 단 1년 만에 흑자로 돌려세우면서 시장을 완전히 경악시켰어요. 와, 1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바로 그 눈부신 성공이 오히려 펜텍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되었다는 분석이 참 흥미로웠어요. 성공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과도한 자신감이라는 독이 된 거죠. 만약에 현대큐리텔의 성공이 없었다면 아마 펜텍의 운명을 가른 그 최악의 실수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2005년 당시 펜텍의 재무 데이터를 직접 전부 뜯어봤거든요. 바로 그때 SK텔레텍, 즉 모두가 아는 스카이 브랜드를 인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스카이 인수. 당시엔 정말 신의 한 수처럼 보였어요. 펜텍의 기술력에다가 스카이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더해졌으니까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재밌던데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맛집 사장, 즉 펜텍이 프리미엄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무리해서 호텔 레스토랑 스카이를 인수한 격이라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저 고급 간판만 달면 우리가 삼성을 이길 수 있다. 이 욕망이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그냥 집어삼킨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군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인수에 들어간 돈이 약 3천억 원이었는데 이건 당시 펜텍의 덩치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레버리지, 다시 말해 빚이었어요. 3천억 원. 결국 그 빚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군요. 시작 정도가 아니었죠. 제가 2005년에서 2006년 감사 보고서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펜텍은 규모의 경제를 꿈꿨지만 실제로는 비용의 복리 효과라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비용의 복리 효과요? 그게 뭔가요? 스카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지하려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마케팅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광고도 많이 해야 하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SK텔레콤이라는 그 든든한 보호막이 사라진 채로 시장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비용까지 계산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펜텍은 폰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빚을 내서 폰을 찍어내고 그걸 팔아서 겨우 빚을 막는 그런 죽음의 레이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시작한 거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빚더미 위에서 펜텍은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 유명한 맷돌춤 광고도 그때 나왔고요. 디자인으로 모든 걸 돌파하겠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혔던 거죠. 맞아요. 배우 박기용 씨가 막 목을 격하게 돌리던 그 광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광고가 당시 스카이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아, 맞아요. 더 얇게, 더 특이하게, 더 아름답게, 기능보다는 감성을 파고드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은 실제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한때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LG전자를 위협하면서 2위 자리까지 넘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 펜텍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눈앞의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쟁의 양상 자체가 바뀌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펜텍이 하드웨어 디자인이라는 아주 좁은 전쟁터에서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아이폰이군요. 네, 2007년에 공개된 아이폰이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기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손안에 컴퓨터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는데 펜텍은 여전히 과거의 무기, 즉 디자인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저희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막 열리던 시기에 R&D 지출 내역 자료를 심층 분석해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삼성과 애플은 OS 최적화, AP, 즉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개발, 그리고 앱스토어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반면에 펜텍은 어디에 돈을 쓰고 있었나요? 여정이 더 예쁜 케이스, 더 독특한 슬라이드 힌지 구조, UI 스킨 꾸미기 같은 아주 외적인 부분에 R&D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 펜텍의 R&D 특허 출원 중에 60% 이상이 외장 디자인이나 기구 설계에 몰려 있었어요. 아, 같은 시기 삼성은 자체 AP인 엑시노스의 전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는데 말이죠. 싸움의 무대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펜텍이 기술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지문 인식을 넣거나 모션 인식을 탑재하는 등 놀라운 기능, 피처들을 계속 선보였습니다. 맞아요. 혁신적이었죠. 하지만 그건 단발적인 기능일 뿐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소비자들은 이제 예쁜 폰이 아니라 카카오톡이 잘 되는 폰, 업데이트가 꾸준히 지원되는 폰, 즉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폰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펜텍폰은 사면 고화가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른바 고화폰이라는 오명이요. 네, OS 업데이트가 계속 지원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펜텍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구조적인 문제요? 네, 자체 OS나 핵심 칩셋이 없으니까 구글이나 퀄컴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계속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펜텍이 그냥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2014년에 법정 관리를 신청할 당시에 펜텍이 협력업체 500여 곳에 갚지 못한 돈이 수천억 원에 달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 회사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기업의 실패를 넘어서 대한민국 IT 제조업 생태계의 허리가 통째로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펜텍만 믿고 부품을 공급하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물렸으니까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건 그들이 마지막에 남긴 유산입니다. 유산이라면 특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추적해본 결과 펜텍의 엔지니어들이 정말 피와 땀으로 개발했던 4천여 건의 핵심 특허들이 청산 과정에서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NPE, 즉 특허 관리 전문 회사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우리가 만든 기술이 이제 우리 기업을 공격하는 창이 돼서 돌아왔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이 이제는 다른 한국 기업을 공격하고 로열티를 요구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자산마저 그렇게 찢겨나간 거죠.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역설적으로 정말 대단한 명작이 하나 있었죠. 펜텍의 마지막 역작, 베가 아이언.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이 광고 문구처럼 제품 자체는 지금 봐도 정말 뛰어났어요. 맞아요. 세계 최초로 금속 테두리 하나를 통으로 깎아 만든 그 앤드리스 메탈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죠. 맞아요. 디자인 성능,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혹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제품은 좋은데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못 사겠다. 아, 그 한마디가 정말 아프네요. 제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군요. 네, 이걸 경제적 신뢰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재무 리스크가 아무리 뛰어난 제품의 경쟁력까지 갉아먹고 이게 다시 매출 하락과 재무 악화로 이어지는 그런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진 겁니다. 아, 펜텍은 디자인이라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셈이죠. 지금까지 펜텍의 화려했던 비상과 너무나도 처참했던 추락의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야말로 피 묻은 교훈이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첫째, 현금이 왕입니다. Cash is king. 아무리 기술이 좋고 브랜드가 화려해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끝입니다. 특히 시장이 좋을 때 무리하게 낸 빚은 시장이 어려워질 때 반드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펜텍이 증명했습니다. 둘째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는 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을 읽어야 합니다. 시장의 규칙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제품에서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데 과거의 성공 공식이었던 디자인 경영만을 고집하는 건 혁신이 아니라 아집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바로 생태계의 중요성이겠죠? 맞습니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줄 든든한 우군과 내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그저 반짝이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애플과 삼성은 해냈지만 펜텍은 결국 실패했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 행복한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사례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제2의 펜텍과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립니다. 펜텍은 세상의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때 하드웨어에 집착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속한 산업 혹은 당신의 경력에서 당신이 붙잡고 있는 하드웨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다음 시대의 소프트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다가올 위기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